이스라엘에서는 교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율법이다. 영의 눈이 가려워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철 감독입니다. 예,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저는 지난주부터 세계를 이끄는 유대인의 지혜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을까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 이런 주제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대통령 그린스펀 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버냉키 아마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들도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돈이 많은 대부호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있는데 이 집안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파악이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래도 대략 예측을 해보니까 약 5경 정도라고 합니다. 이 5경 정도 되면요 계산기에도 찍히지가 않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 정도로 돈이 많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아이폰 이것을 만든 스티브 잡스 또 페이스북이라고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그 SNS 이것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라는 사람 이 사람도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전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합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재채기를 한다든가, 감기에 걸린다든가, 이랬다가는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끼기도 하고, 이분들이 어젯밤에 부인과 기분 좋게 싸웠던가 화해했으면 그 다음날 아침은 세계 경제가 또 다시 햇빛이 쨍쨍 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하기도 하고 좌지우지 된다는 얘기죠. 아마도 전 세계 돈 중에서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재산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은 아주 돈을 잘 버는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길래 유대인들은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아마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정착할 수가 없었고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장사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조금씩 모아서 커다란 수레에다가 한꺼번에 다 놓고 파는 것이죠. 1+1, 2+1 이게 유대인의 상술입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고난의 시간이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부터 1900년 전인 AD 70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을 파괴했습니다. 불을 지르고 그 땅에서 유대인들을 못 살게 전부 다 내쫓았어요. 자기가 살던 땅에서 쫓겨난 이 유대인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일부는 아프리카로 또 일부는 유럽으로 또 어떤 유대인들은 러시아로 전 세계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는데 뿔뿔이 흩어져서 갔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반겼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얹혀 산다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유럽으로 독일로 가거나 미국으로 가거나 또 일본에 옮겨가서 사신 분들도 있죠.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독일 광부들 그 일로 갔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송국에서 취재를 갔는데 그 화면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도 우리나라는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어졌어요.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남의 나라에서 얹혀 살았는데 그 고난의 시간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바꾼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유대인들은 그 고난의 시간을 돈 벌 수 있는 기회로 바꿨나? 우선 남의 나라에 갔을 때 유대인들은 땅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땅을 살 수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착할 수가 없었고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농사라는 것은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가꾸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수확을 해야 돈이 되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에 가서 땅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느냐? 결국은 장사밖에 없다는 얘기죠. 장사는 또 바로 현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장사도 말이 그렇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에 그 동네에 가서 장사를 할 때 내가 옷가게를 하고 싶어도 이미 그 동네 사람들이 옷가게를 하고 있어요. 내가 빵가게를 하고 싶어도 이미 그곳에 주민들이 빵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그런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 와서 구두 가게를 차려야 되겠습니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두 가게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떡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외국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옆집으로 이사 와서 여러분 옆집에다가 또 다른 떡집을 낸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찾아가서 이거 뭐야? 왜 이러시는 겁니까? 막 이런 얘기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장사가 뭘까 생각을 하다가 구두가게에서도 욕 먹지 않고 옷가게에서도 욕 먹지 않고 또 빵집에서도 욕 먹지 않게 하려면은 그것들을 조금씩 모아서 한꺼번에 다 놓고 파는 것이죠. 그런데 가게가 없어요. 가게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커다란 수레에다가 빵도 조금, 옷도 조금, 또 구두도 조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싣고 이 마을, 저 마을, 이 골목, 저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말을 잘한다고. 한 번 손님이 오면은 절대로 그 물건을 안 사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이 블루오션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 블루오션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틈새 시장인데 틈새 시장의 원조가 이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레에다가 이 물건 저 물건을 잔뜩 싣고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던 이런 장사의 형태가 나중에는 결국은 백화점이 되는 거예요. 백화점도 보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물건을 다 파는데 워낙 장사를 잘해요. 우리가 보통 요즘 우리도 대형 할인 매장이나 백화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1+1, 2+1 이런 거 있죠? 샴푸 2통 사면은 또 다른 린스 하나 주고 이게 사실은 유대인들의 상술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케팅 방법이에요. 또 이런 게 있어요. 분명히 5만 원짜리 옷인데 이 5만 원짜리 옷을 5만 원이라고 가격을 매기지 않고 49,900원 이렇게 해요. 100원 깎은 건데 사람들은 4만 원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유대인의 상술입니다. 그 정도로 이 물건을 잘 팔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레에다가 물건을 잔뜩 싣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가 되면 빈 수레만 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데 그 주머니에는 뭐가 가득하겠습니까? 돈이죠.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늘 현찰이 주머니에 있는데 이 돈이 많다라는 것은 돈 냄새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 돈 냄새를 누가 맡냐?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꼭 건달과 깡패들은 있어요. 강도도 있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돈을 죄 쓸어가는 저 유대인. 저녁에 집에 갈 때 보니까 수레는 텅 비었고 주머니 속엔 돈이 많거든요. 깡패들이 이 유대인들의 퇴근길을 노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녁에 집에 갈 때 늘 사방을 살피면서 갑니다. 혹시 깡패들이 오면 어떡하나. 만약에 깡패들이 나타났다, 눈앞에 보였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냅다 도망가야 되죠. 도망갈 때 이 사람들은 주머니로 움켜쥐고 달리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돈이 뭐였냐면은 다
동전이나 쇠로 된 돈들이었어요. 그 무거운 돈들을 주머니에다 놓고 뛰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열심히 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주머니에 있던 돈들이 다 쏟아져요. 그거 주워 모으다가 또 깡패한테 잡혀서 돈 뺏기고 두들겨 맞고 이게 안 되겠거든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우리가 깡패를 만나도 쉽게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러려면은 주머니를 가볍게 해야 되죠. 이 돈을 종이로 바꾸자. 그래서 지폐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갑 속에 넣어 갖고 다니는 그 지폐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폐로 바꿨어요. 근데 지폐로 바꾸고 나니까 이제는 돈을 더 또 많이 벌게 돼서 지폐도 역시 주머니 속에 가득 찹니다. 깡패들이 이제는 뒤쫓아가면서 이 유대인들을 쫓아가서 돈을 뺏는 게 아니라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야, 이게 돈을 들고 다니면 안 되겠다. 돈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은행이라는 거를 이 유대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은행 앞에서 이 또 깡패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래서 이제는 돈을 바로 찾아서 현금화시키지 않고 나중에 일정 기간을 지나서 찾게 하는 어음이라는 거를 이 유대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까지 이 유대인들이 만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갑 속에도 사실은 유대인들의 이런 삶의 지혜, 돈을 버는 지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거리라고 있어요. 수많은 상점들의 약 90% 이상이 바로 유대인들 거라는 거예요. 돈을 벌면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사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아버지가 밤새 까는 거예요. 팔 때는 이게 100배로 그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 세금하면은 유대인들이 만든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많이 달라요. 옷 입는 것도 틀리죠. 머리 스타일도 이 사람들은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국의 미용사들이 나도 이스라엘 가서 한번 지점을 내볼까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옷장 사시는 분들, 패션 디자이너들, 유대인들은 옷들이 다 똑같습니다. 하얀 셔츠와 검은색 옷들을 이렇게 입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유대인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살다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신기하게 살거든요. 도대체 이 동네에 이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질 않습니다. 어울릴 수가 없는 게 먹는 것도 달라요. 그래 결국은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사는 게토라는 것을 만드는데 하루 종일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장사해서 돈을 벌어서 저녁 때가 되면 게토라고 하는 유대인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네들끼리 들어서 살고 다시 저녁에 나와서 이 마을에서 돈을 쓰거나 이런 거를 하질 않아요. 게토라는 말이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동네를 얘기하는 건데 이 게토라는 말이 사실은 이태리 베니스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여러 가지 어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들은 얘기 중에는 이게 있어요. 게토라는 말이 이태리에서 치즈 공장을 이야기한답니다. 치즈 만드는 집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청국장이나 뭐 메주 공장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냄새 나는 동네,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게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어느 순간에는 동네 사람들이 불만이 생깁니다. 쟤네들은 이 마을에 살면서 우리 마을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도 않고 자기네끼리 똘똘 뭉쳐 살면서 돈만 다 쓸어 가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동네 사람들이 게토를 찾아갑니다. 유대인들 보고 야 니들 뭐야? 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동네에 나타나서 이렇게 돈을 싹 쓸어 가지? 우리 동네에서 이제 살지 마. 나가. 이래서 유대인들은 남의 나라에 살면서 언제든지 늘 쫓겨날 상태를 준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사를 자주 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밤중에 아버지가 찾아와서, 얘들아, 여보, 우리 빨리 오늘 밤 이사 가야 돼. 다른 데로 도망가야 돼. 이사 갈 때, 잠깐만요, 우리가 이삿짐 센터에 전화해서 짐을 포장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돈을 벌어도 절대로 자기 집에 값비싼 침대나 값비싼 소파나 값비싼 장롱
이런 걸 사다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대신에 늘 튼튼한 가방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보, 우리는 오늘 밤 가야 돼. 그러면 부인은 알아서 다 짐을 싸는 거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짐 싸는 걸로 치면은 유대인만큼 잘 싸는 민족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갈 때 많이 사용하는 그 유명한 샘소 뭐 이런 가방이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돈을 벌어서 가구를 사거나 집안 살림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늘 이사 가야 되니까 가볍게 가야 되겠죠. 그럼 돈을 벌고 그 돈을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폴란드에서 살다가 오늘 밤 쫓겨납니다. 여보, 우리 프랑스로 갑시다. 프랑스에서 사는데 폴란드에서 번 돈을 프랑스로 이사 가서 쓸 수가 없습니다. 요즘이야 뭐 어느 나라를 가든지 뭐 환전이 잘 돼 있죠. 근데 그때만 해도 환전이라는 거는 상상을 못할 때인데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돈을 버는 대로 폴란드에서 예를 든 겁니다. 폴란드에서만 꼭 그랬다는 건 아니고 돈을 벌면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사는 거예요. 싸거든요. 원석이니까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보 오늘 밤 우리 이사 가야 돼. 그러면 부인은 그냥 옷까지만 가방에다 챙겨놓으면 되고 아버지는 주머니 속에다가 작은 다이아몬드 원석만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로 도망갑니다. 남의 나라에 또 뭐 이사 왔어요. 섣불리 이사하자마자 막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집안에 틀어박혀서 동태를 살핍니다. 그러면서 집안에서 뭘 하느냐. 바로 폴란드에서 사온 다이아몬드 원석을 아버지가 밤새 깎는 거예요. 세공을 하는 거예요. 살 때는 싼 값이었는데 팔 때는 이게 100배로 그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100만 원 주고 산 다이아몬드 원석을 몇 달 동안 이 유대인 아버지들이 세공을 해서 나중에 몇 천만 원을 파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다이아몬드 세공하면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만든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다이아몬드를 살 때는 꼭 이스라엘 거 사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유대인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이죠. 지금도 미국 뉴욕에 가면요. 다이아몬드 거리라고 있어요. 거기는 굉장히 많은 다이아몬드 보석 가게들만 즐비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 거리의 수많은 상점들의 약 90% 이상이 바로 유대인들 거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다이아몬드 거리에서, 뉴욕의 다이아몬드 거리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다이아몬드 시세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곳에는 90% 이상이 유대인들일 수밖에 없나? 뭐 다이아몬드야 중국 사람도 팔 수 있고 일본 사람들도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다이아몬드 산업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에서 다이아몬드를 모두 다 전시해놓고 팔 수는 없어요. 그러다가 어떤 손님이 왔을 때 나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다이아몬드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 가서 다이아몬드를 갖고 와야 돼요. 이때 종업원을 시키겠습니까? 야, 너 그 비밀번호 뭐 있으니까 거기서 20억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좀 갖고 와라. 시켰는데 2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가게에서 일하는 모든 종업원들이 자기 가족들일 수밖에 없어요. 가족은 의심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가의 보석품들을 거래하는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용이 중요합니다. 서로 아는 사람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뉴욕의 다이아몬드 거리에 그 수많은 상점들 중에 한국 사람이 주인인 집도 있더라고요. 유대인들도 굉장히 의심이 많은 민족이에요.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 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심 많은 유대인들 속에서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들 신용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외국인들, 가족 위의 사람들은 발붙일 수가 없는 그 보석 상가에 한국 사람이 가게를 내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 물론 유대인도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제가 보기엔 그 한국 분도 역시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한국 사람들도 기회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난 19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얹혀 살면서 굉장히 서름과 핍박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은 그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민족이 남의 나라에 갔을 때 약 300년 내지 500년 정도 되면은 그 민족과 동화된다라고 합니다. 언어를 잃어버리고요. 이 사람이 어떤 민족이 되는지 섞여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유대인들은 19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섞이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1900년 기간 동안의 고난의 시간, 이것을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기간으로 바꾸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고난의 시간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나는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유대인들이 견뎌냈던 그 1900년간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아마 유대인들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